안녕하세요. 웰스 피부과 최원우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보톡스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난다. 탈모 치료의 보톡스의 활용에 대해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난다는 얘기를? 아마 거의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피부과 의사조차 있습니다. 논문만 찾아봐도 벌써 수십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보톡스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됐죠. 사실 보톡스는 1800년대 후반에 독일의 한 마을에서 그 식중독 같은 현상이 돌았어요. 특히 이 오래된 소세지를 먹고 숨을 못 쉬고 또 장에 크게 탈이 나서 사람이 죽는 식중독이 돌았는데, 그때 원인균이 바로 이 보툴리눔 균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 균이 뿜는 독소가 바로 보톡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톡스, 보툴루스라는 것의 원래 어원은 소세지입니다. 인간이 알게 된 19세기 알게 된 보툴리눔 톡신은 제일 처음에는 이 사시 교정을 위해서 쓰였는데요. 사시란 한쪽 눈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어서 눈동자가 돌아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수축된 눈동자 움직임 근육을 보톡스를 맞추면 근육이 펴지니까 사시가 치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에게 적용된 보툴리눔 톡스의 적응증은 바로 사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보톡스는 다 주름살에 맞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톡스는 이거 미용 목적으로 주름 펴려고 맞는 거다, 다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텐데, 사실 보톡스를 인간 질환에 활용하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병 중에 사용되는 보톡스는 이 서비칼 디스토니아라고 이 목 근육이 어떠한 신경학적인 이상으로 뻣뻣하게 굳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톡스 맞으면 이 목 근육이 풀어지면서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치료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다한증 때에도 보톡스 맞으면 땀이 멎으니까 다한증 치료에도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보톡스의 임상 적응증은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는 크게 보면은 여성형 탈모와 남성형 탈모로 나누고,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말하는 탈모는 바로 거의 다 남성형 탈모죠. 남자들이 40대가 되면서 머리가 벗겨지고 정수리에 머리가 빠지고 이런 현상, 남성형 탈모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물론 여성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남성형 탈모 빈도는 거의 전 인구의 한 30% 정도가 그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형 탈모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많은 인구가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의 기존 치료의 핵심은 먹는 약이었죠. 프로페시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페시아의 작동 기전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DHT라는 호르몬이 작동하는데, 이 호르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남성분들 중에 혹시 이 프로페시아 먹은 분이 있으셨다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장기간 먹어야 머리카락이 나오는데요. 장기간 먹다 보면 약간 우울해지고, 또 설명서 읽다 보면 발기부전이라는 얘기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형 탈모를 겪는 분들이 약은 먹기 싫고 머리는 나야겠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이 먹는 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대체 치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메조테라피입니다. 메조테라피라는 것은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할 때, 또는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다는 바로 그 초기 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머리가 자라날 수 있다고 알려진 약물들을 두피에 직접, 즉 탈모부에, 헤어라인, 정수리에 직접 주사약을 놓아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고, 빠진다는 건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면서 빠지거든요. 그 얇아진 머리카락을 다시 두껍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을 주사하는 치료를 탈모 메조테라피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이 탈모를 위한 메조테라피 약물 중에 가장 제1번이 바로 보톡스 되시겠습니다. 보톡스가 탈모에 이용될 수 있다고 알려진 최초의 논문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좀 논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도 그 논문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긴가민가 한 거죠. 논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한 어떤 인연이 돼서 이 대웅제약하고 같이 임상 스터디를 좀 할 일이 있어서, 대웅제약이 나보타라는 보톡스를 냈을 때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탈모 때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거의 한 2년, 3년을 잡고 임상의 경과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정말 머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남성형 탈모, 특히 정수리 빠질 때 초기에 와서 이거 맞으면 머리카락 난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임상 가다 보니 이게 막 논문을 쓸 시간 없어서 못 쓰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2년인가 3년 전부터 이 보톡스 탈모 때 맞으면 머리 난다는 논문이 줄줄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국대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이 당국대 논문을 보면 왜 보톡스가 탈모에 작동하는지 그 기전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보톡스는 탈모 치료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치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용량을 맞춰야 머리카락이 나는가, 어느 간격으로 맞아야 머리카락이 나는가는 경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치료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어느 정도 용량을 놓을지, 탈모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탈모의 부위에 따라 약의 용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어느 간격으로 맞춰야 머리가 잘 나올지, 이것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저희 병원에서 탈모 초기인 분들, 즉 모발 이식을 하기에는 아직은 멀었고 이제 머리는 막 빠져서 걱정이 되는 바로 그런 분들만을 모아서 메조테라피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톡스를 필두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주사 제제는 몇 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보톡스를 필두로 2종 또는 3종 정도의 약물을 혼합하여서 탈모 치료에 이용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보톡스가 탈모에 듣는다는 얘기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톡스는 비단 현재로서는 탈모에만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 후에 갑작스러운 통증에도,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술 후에 켈로이드 남지 말라고도 요즘 보톡스를 쓰고 있어요. 보톡스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임상적인 적용 사례는 이제 미용을 넘어서 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보톡스를 이용한 탈모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렸고, 또 보톡스라는 것이 단순히 주름을 펴는 미용적인 치료 제제가 아니라 이제는 탈모에도, 다한증에도, 또 기타 여러 가지 인간의 질환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좀 올렸고요. 이 보톡스는 오해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를 맞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보톡스 맞으면 뭐 내성이 생기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창피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톡스가 갖고 있는 효과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톡스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고, 또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약물이라는 입장에서도 이해해 주신다면, 뭐 미용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에서의 보톡스나 또는 치료적으로 이용되는 측면에서의 보톡스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상 피부과 전문의 최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